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 28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에 대해서 여러분 학습하셨죠? 자, 이 내용들이 상당히 방대하고요.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문제가 출제되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당혹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직접 출제됐던 문제를, 다양한 문제를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94쪽을 보시게 되면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소재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21회 출제 문제입니다. 자, 1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권리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렇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권리, 즉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죠.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기납부한 상속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여러분, 내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받아가지고 팔았을 때 부모한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라든가 또 증여받는 세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냈는데 그 상속받은 재산을 팔았을 때 낸 상속세 증여세는 상속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걸까요? 그렇죠.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공제받을 수 있고요. 또 취득시에 들어가는 취득세라든가 각종 중개수수료, 또 등기비용 이런 것들 공제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치가 증대된 자본적 지출 공제받고요. 직접 양도비용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상속받은 부동산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상속받은 거니까 상속 개시일이 되겠습니다. 상속 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말합니다. 네 번째,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있죠?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하는 경우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을 적용하면서 보유기간은 언제가 될까?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취득한 날로부터 상속인이 양도하는 날까지로 계산합니다. 다시 합니다. 이건 아직 안 배웠어요. 상속받았을 때 이제 상속받은 재산을 팔았는데 그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 어떻게 되느냐? 피상속인이 죽으신 분이, 돌아가신 분이 당초 취득한 날로부터 상속인이 양도하는 날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 맞고요. 5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에다가 양도일 현재 뭘 더할 거요?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해줍니다. 다시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되느냐?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에다가 프리미엄을 더한 것을 합한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상당히 21회 때 출제 문제인데 까다로웠고요. 그 다음에 22회 때 출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양도소득세는 문제는 대체적으로 좀 까다롭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여러분 거주자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었고 1년 동안에 이제 183일을 국내에서 거주하게 되면 거주자가 되겠는데요. 국내 소재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된 금액으로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단 지출액은 양도주택과 관련된 것으로 전액 양도자가 부담했다. 여러분, 우리가 주택을 취득했을 때 취득자금에 대해서 융자 받잖아요. 그러면 대출금이 나가는데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택을 취득했을 때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대출 자금에 대한 이자,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1번 틀렸네요. 그러나 2번 보세요. 우리가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국민주택 채권을 사게 되는데 그러한 국민주택 채권을 만기가 되기도 전에 금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채권을 1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90만 원에 처분했다면 10만 원만큼 손실 생기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채권 매각 차손이라고 합니다. 이런 채권 매각 차손 이런 것들은 직접 양도 비용에서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나왔죠? 발생하는 매각 차손, 채권 매각 차손은 직접 양도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3번 양도 전 주택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그 방 공사를 확장 비용했습니다. 그러면 주택의 가치가 어떻게 됐을까요? 증대되겠죠? 가치가 증대되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네 번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그렇죠. 신고서, 세무사한테 신고서 작성 비용을 줬다. 작성 비용. 이런 것들은 직접 양도 비용에 들어갑니다. 직접 양도 비용으로서 공제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공인중개사한테 지출한 중개인 수수료도 직접 양도 비용에 들어갑니다. 직접 양도 비용에는 중개인 수수료,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금, 증권 거래세, 채권 매각 차손 이런 것들은 직접 양도 비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24회 때 출제 문제인데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조사, 주체요. 추계 결정하는 경우지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매매 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은 실거래가가 원칙이지요. 그러나 추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계 결정,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질 거래 가격을 알 수 없을 때 외외가 추계 결정인데 양도가액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매감기입니다.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그러나 취득가액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할까요? 매, 감, 여기 환, 기가 들어갑니다. 취득가액은 매감한기입니다.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매감, 환기. 양도가액은 매감기. 취득가액은 매감, 환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는 추계 결정 또는 경정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렇죠.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도 없어요. 계약서도 없어요. 영수증도 없어요. 기타 증빙서류가 없어요. 이럴 때는 그렇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계약서도 없고 장부도 없고 증빙서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추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맞고요. 매매 사례가격,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서로 한다. 원래는 매감한기는 취득가액을 의미하고요. 양도가액은 매감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매매 사례가격은 실질적으로 매매가 있는 거잖아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양도일,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유사성이 있는 자산에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감정가액의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이고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경우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두 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할 때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산가액은 취득가액만 가능합니다.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에 적용되지만, 여러분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이 적용이 안 되죠. 취득가액은 을 추계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지문이.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이 적용되지 않고 취득가액에만 환산가액이 적용된다. 지금 5번 지문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상당히 까다롭죠? 양도가액은 매감기, 취득가액은 매감환기니까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취득가액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상당히 까다롭네요. 이것은 역시 25회 때 출제 문제인데요. 까다롭네요. 자, 사실은 이런 문제 나오면 시간 안에 풀 수가 없어요.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요. 계산도 해야 되는데 한번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이 2010년 5월 2일에 취득했습니다. 2010년 5월 2일에 취득했어요. 그래서 2014년 3월 20일 날 양도한 건물입니다. 2014년 3월 20일 날. 2014년 3월 20일 날 양도한 거죠. 그러면 몇 년 됐나요? 2011년, 12, 13, 14. 4년은 안 됐고요. 3년 넘었죠. 자, 그런데 갑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 양도차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최소한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그런데 자료가 나왔죠. 취득과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격은 확인되지 않았다. 자,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양도가액은 매감기, 취득가액은 매감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매매 사례가격과 취득 당시 매매 사례가격과 감정가액은 없으며 기준시가는 1억이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1억이고 양도 당시 매매 사례가격은 3억이네요. 양도 당시 매매 사례가액. 매매 사례가격이 3억이에요. 그리고 감정가액은 없고 기준시가는 2억입니다. 기준시가는 2억이다. 여기도 기준시가 1억 나왔고요. 2억이다.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 용도 변경을 위하여 1억 4천 양도 비용이 2천만 원. 자,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이 1억 4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양도 비용이 얼마입니까? 양도 비용이 2천만 원이에요. 양도 비용이 2천만 원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도가액도 알 수 없고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양도는 어떻게 될까요? 양도가액은 매감기니까, 그죠? 매매 사례가액 나왔죠? 얼마? 3억. 이걸로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뭐가 될까요? 매, 감, 환, 기. 기준시가만 나왔죠? 요거 모르죠? 요거 모르죠? 그러면 환산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취득가액, 환산가액은 어떻게 되느냐?
환산액은 안분 계산하는 거죠. 매매 사례 가격을 안분 계산합니다. 양도가액, 매매 사례 가액 3억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 시가분의 2억 분의 취득 당시 기준 시가 1억 안분 계산합니다. 그러면 취득가액 환산액은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1억 5천. 1억 5천입니다. 자, 그러면 환산했을 때 환산가액이 1억 5천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1억 5천인데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는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환산,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하지 않고 환산가액이나 기준시가로 할 때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해줍니다. 그때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지난 시간 배웠죠? 토지, 건물은 3%입니다. 그러면 취득, 여기 기준시가의 3%죠. 기준시가의 3%면은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죠. 그러면 이때 기준시가로 했을 때 필요경비는 얼마냐? 1억 5,3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공제 했을 때 1억 5,300과 그리고 자본적 지출했을 때는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1억 6천이죠. 실질적으로 들어간 자본적 지출과 직접 양도 비용이 클 때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보다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 금액이 클 때는 큰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합격보다 적은 경우, 그러니까 어떤 게 적었다는 거예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가 적을 때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라고 법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제가 해설 3번 별표샷이에요. 해설 3번 별표샷에서 1억 6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매매 사례가액 3억에서 1억 6천만 원을 빼게 되면 결과적으로 양도 차익은 1억 4천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1억 4천만 원. 상당히 까다롭네요. 자, 이때 25회 때 나왔는데요. 이걸 맞은 학생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찍어가지고 이렇게 맞은 학생도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결론 드리면 지금 취득가액, 환산가액을 알 수 있겠죠. 매매 사례가액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하니까 환산가액은 1억 5천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환산가액을 1억 5천만 원으로 할 때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어떻게 하느냐? 취득 당시 기준시가 1억의 3%니까 300만 원을 공제하니까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1억 5,300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보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가 적을 때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을 차감해서 양도 차익을 공제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1억 4천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015년 6월 15일에 양도했다. 8년 만에 팔았죠? 양도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의 설명으로 틀린 것. 특수관계자 거래가 아니다. 지난 26회 때 나왔는데요. 1번. 취득 당시 실질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틀렸죠. 매감 환기가 되겠죠. 양도가액은 매감기, 취득가액은 매감 환기니까 1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2번입니다.
양도와 취득의 실질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당연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질거래 가격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3번.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경우는 당연히 자본적 지출과 필요경비를 포함해서 공제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고 자본적 지출과 직접 양도 비용을 차감하면 양도차익이 나오겠죠. 4번.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 가격으로 계산하는 경우, 자,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 가격,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인데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개별 공시가의 100분의 3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렇죠. 실거래가가 아니라 이렇게 추계 결정할 때는 취득 기준시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필요경비 계산 공제가 3%가 되겠죠. 토지와 건물은 3%,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7%, 나머지는 1%가 되겠습니다. 5번.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그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때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과세표준 문제가 뒤에 또 나와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몇 문제 풀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계산 특례 규정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문제까지 다 출제 문제를 해설해 가면서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문제풀이와 계속 이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